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냥 보통 이렇게 딥러닝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묶어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인공지능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 다음 머신러닝은 이제 최근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80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딥러닝은 한 2010년대쯤 나온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은 한 50년대 정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이라서 컴퓨터를 말하는 거겠죠? 요즘은 CPU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AI죠, 즉. 그러니까 나 대신 머리를 써줄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학습을 시키는 개념이고요. 말 그대로 러닝이죠. 그래서 학습시키는 개념인데, 이거는 기계학습 정도가 됩니다. 기계한테 어떤 일을 알려주면 걔는 그거를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딥러닝은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학습하게끔. 알아서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사람이 한 100만 개 정도 주면은 얘가 거기서 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류를 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한다고 치면은, 이 딥러닝은 자기가 알아서 분류를 해서 뭐 얘랑 차이점은 뭐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AI 윈터 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니고 70년도에 이게 아마 세계대전 시기? 그러니까 세계대전 시기에 이딴 거 왜 하냐 하면서 뭐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발전이 조금 늦었습니다. 얘네들도 뭐 그렇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발전이 늦은 케이스고, 미 국방부에서 인공지능을 써봤는데 이제 너무 좀 비판할 거리가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논문 같은 게 프로젝트에 실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좀 다들 약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머신러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뭐야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이제 급부상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딱 이 한 단어에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 영화도 좋고 뉴스도 좋고 책도 좋습니다. 아마 이런 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코딩 이쪽을 하면서.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이 한 가지쯤은 있으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세돌 있죠? 알파고랑 바둑 두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알파고 바둑 이거요. 이렇게 바둑 둔 적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죠? 16년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뭔가 인공지능이다 하면은 다 아는 이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 체스. 그러니까 아서 사무엘 체스인데, 이제 사무엘 체스라고도 해도 나오고요. 자, 이게 뭐냐면 보시면 얘가 체스를 두는 기계입니다. 이게 아마 50년대 후반에 이미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성능은 조금 떨어졌겠죠. 확실히 지금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거 뭐 성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미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조금 더 좋게 된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 이게 기계랑 체스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랑 바둑을 두듯이. 그러니까 이미 학습을 한 기계란 뜻입니다. 체스 룰이랑 어떻게 하면 뭐 승률이 몇 퍼고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미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70년도 후반인가 쯤에 이미 전적이 있어요. 이 기계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체스보다는 바둑이 더 많을 거예요. 얘가 알파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딱 뭔가 요런 거? 그러니까 대국을 두면 줄수록 경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이게 바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바둑돌을 다음 사람이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훨씬 어려운 거죠. 이걸 사람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자, 이게 원래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퀴즈를 맞추는 게임인데 이 가운데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얘가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서를 주면은 그거에 맞는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을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찾고 있는 거죠. 대신에 초반은 좀 틀립니다. 근데 초반은 틀리는 이유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건문 할 때 1번 보기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초반에는 딱 그런 걸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얘가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게 확실해지니까 거의 후반 가서는 그냥 아예 압살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답이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좀 되게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킨 그런 케이스죠. 기회를 인간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를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다닙니다. 보통 제가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자료를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아예 다는 못 보여드리고, 보시면 자, 이게 조금 더 못 키우나?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죠? 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쓰입니다. 인공신경망에 이 작은 점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노드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서 그 다음 행동을 정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해요. 아직 현대 기술상.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은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는 하고, 일단 인공지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아볼게요. 자연어 처리, 스피치, 로보틱, 컴퓨터 비전, 이런 거죠. 이거 요렇게 로보틱은 컴퓨팅이라고도 하고 컴퓨터 버전인 거죠. 그냥 이런 거 비전. 자, 그 다음 얘네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약 인공지능이랑 강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하다 강하다 그 약강인데, 얘는 딱 이제 정해진 툴 있죠. 이 약 인공지능은 정해진 툴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왜 주차장 가면 뭐 이렇게 펜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리게이트 이거 이쪽 이런 거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주차공이. 그런 것도 인공지능입니다. 왜냐면 걔는 카메라를 통해서 아 뭐가 왔다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 판단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대신에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리고 카메라는 데이터 수집기인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 나한테 있는 거야 하면은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약한 편에 속합니다. 똑같은 거밖에 못하니까. 근데 대신에 강한 놈들 있죠. 걔는 좀 더 자율성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규칙을 벗어나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요런 거 있죠. 막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있죠. 이런 거. 걷다가 막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테스트 해본다고. 요렇게요. 요렇게. 얘는 강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자율적으로 하니까. 이게 얘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차단기랑 확실히 차이는 있겠죠. 얘는 치면은 그 치는 강도에 따라서 얘가 안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강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매년 10조 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이어그램 중에서 여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제 자료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상한 데 쓰고 있었네요. 이거다. 이것도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뒤에 거는 무시하시고. 자, 이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거든요.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도 여기에 속하고 있고,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큰 범위 안에 속해 있고, 그 다음 이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또 이 안에 딥러닝이 있고,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AI가 맨 위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 데이터 마이닝, 얘는 데이터 패턴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닝이 채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그 채굴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알아내는 행위를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이것도 요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얘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컴퓨터랑 이런 걸 다 접목시킨 그런 게 데이터 사이언스. 약간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게 다 겹쳐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빅데이터도 할 수 있고 뭐 데이터 마이닝, 사이언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여기 다 할 수 있는 거에 속해 있는 사람,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겹쳐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면은 확실히 그 사람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데이터는 빠지지 않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거는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이거. 벤다이어는 AI, ML,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좀 비슷하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아까 본 거죠? 자,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 머신러닝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분야가 꽤 나뉩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 딥러닝까지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머신러닝 스텝에서 이미지로 자 머신러닝은 지도학습이랑 뭐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 지도학습에는 분류, 회귀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 비지도학습에는 분집화, 변환, 연관 이런 게 있는데 또 여기 위에 보시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또 있고요. 뭐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개념도 있고 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지도랑 비지도는 확실히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학습을 시키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올라와서 요렇게 자 지도학습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내주면 얘가 이거 아니에요? 하면 또 내요. 그리고 또 이거 아니에요? 하면 또 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파악하는 과정이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먼저 알려줍니다. 내가 이런 데이터를 주면 정답이 이거야. 내가 저런 데이터를 주면은 정답이 저거야. 라고 알려줘요. 얘한테. 기계한테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러니까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또 볼 거는 비지도 학습은 자 이것도 잠깐 볼게요. 비지도 학습 이런 거 있죠. 자,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명시적인 정답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의 어떤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군집화인 거죠. 그 다음 강화학습은 요런 거 요런 건데 그것도 아마 뭔가 비슷한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이런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파악을 해요. 그걸 또 인식합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그런 어떤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또는 행동도 좀 위험한 걸 최소화하는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이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랑 이거는 확실히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딥러닝도 한번 잠깐 알려드리자면, 아까 제가 딥러닝에서 인공신경망이 쓰인다고 했는데 요런 거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데이터들을 좀 엮이고 엮어서 결국 도출해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으려나? 비슷한 게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딥러닝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얘가 예측을 해요. 이런 필기체 있죠. 사람마다 지금 다 필기체가 다른데 뭐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예측값이에요. 그 다음 예측값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정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런 걸 보고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마다 다른 필기체까지. 이렇게. 그래서 뭐 만약에 또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이런 걸 좀 더 찾아보고 그쪽으로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망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파이썬으로 그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린 거였고, 이게 교양이니까 그냥 약간 너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말 약간 교양 수준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